자, 우리나라 대학 입시 제도, 바로 수능이죠. 여기에요. 아주 흥미로운 역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원래 의도랑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고 있다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모두를 하나로 묶으려고 만든 시험이 오히려 학생들을 갈라놓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모두에게 공정해야 할 시험이 특정 학생들에게만 너무나도 예측 가능하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논란은요, 2022년에 도입된 통합수능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이게 도대체 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이거였어요. 문과, 이과 이렇게 딱딱하게 나누지 말고 모든 학생들이 같은 교육 기반 위에서 공부하게 하자. 아주 이상적인 목표였죠. 그렇다면 이 통합이라는 좋은 목표가 실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구현됐을까요? 구체적인 시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든 수험생은 국어와 수학, 이 두 과목을 보는데요. 각 과목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푸는 공통 부분, 그리고 각자 하나를 고르는 선택 부분, 이렇게요. 자, 여기 표를 보시면요.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지 나와 있죠. 바로 이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제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 이 안에 숨겨진 비밀 때문인데요.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만약에 학생 두 명이 수학 시험에서 똑같이 85점을 받았다고 쳐요. 그럼 이 두 학생이 대학 갈 때 제출하는 최종 점수도 같을까요? 여기 두 학생이 있습니다. A 학생은 문과 성향이라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고 B 학생은 이과 성향이라 미적분을 선택했어요. 둘 다 정말 열심히 해서 똑같이 85점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 학생의 최종 점수는 다르게 나옵니다. 왜냐고요? 바로 표준 점수라는 것 때문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내 개인 점수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른 과목을 같이 본 다른 학생들, 그러니까 그 집단의 평균 성적에 따라서 내 점수가 막 오르락내리락 조정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누구랑 같이 시험 봤냐? 이게 내 최종 점수를 바꿔버리는 거죠. 결과를 보세요. 정말 극적이죠. 더 어려운 과목, 그리고 소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모인 미적분을 선택한 B 학생의 표준 점수가 훨씬 더 높게 나옵니다. 이 점수 차이가 심할 때는요, 무려 12점까지도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 점수 계산 방식 자체가 특정 학생들에게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이점을 준다는 겁니다. 왜 이과 학생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히 파고 들어보죠. 이과 학생들은 말 그대로 3단 콤보 혜택을 받습니다. 첫째, 원래부터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모인 집단에서 시험을 보고요. 둘째, 과목 자체가 더 어려우니까 표준 점수가 더 높게 계산되죠. 마지막으로 대학에 따라서는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점을 또 줍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학 한 과목에서 벌어진 점수 차이를 다른 과목에서 아무리 잘 봐도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이 기이한 상황 때문에 웃지 못할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바로 사탐런입니다. 최상위권 이과 학생들이요. 수학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일단 확보한 뒤에 어려운 과학탐구 대신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사회탐구 시험으로 도망간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그럼 이 학생들이 왜 이런 선택을 할까요? 수학에서 얻은 막강한 점수를 무기 삼아서 이공계는 물론이고요. 아예 최상위권 문과학과까지 지원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상 기존 문과 학생들의 자리를 뺏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죠. 자, 여기까지 듣고 나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이렇게 문제가 명확한데 왜 안 고치는 걸까요? 왜 이 제도가 계속 유지되는 거죠? 심지어 정부는 이미 발표까지 했습니다. 이 불합리해 보이는 제도가 적어도 2026년까지는 바뀔 일 없다고요. 사실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요. 이게 참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정치적인 계산도 있고요. 한 번 만든 제도를 바꾸기 싫어하는 그런 관성도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목소리가 아주 큰 이과 학생, 또 학부모님들의 반발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걸 고치는 것보다 그냥 지금 이대로 두는 게 정치적으로 덜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의 이런 방식은 세계적으로 봐도 꽤 독특합니다.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은요, 공대에 가려면 미적분을 해야 하는 것처럼 고등학교 때 듣는 과목이랑 대학 전공을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거든요. 결국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하나의 기준을 적용하겠다. 즉, 원 사이즈 피츠 올을 추구했는데, 과연 그 과정에서 진정한 의미의 공정함은 사라져버린 게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